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물리적 측면에서나 인지도 측면에서나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재상 콘텐츠나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따로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와는 다른 포맷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관련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1학년도에 신설이 되었던 인공지능 응용학과에 추가적으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와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2022학년도에 신설을 해서 창의융합대학 첨단학과라는 별도의 모집 단위를 신설했다는 점입니다. 위 표에 나와 있다시피 인공지능 응용학과는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60명을,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는 30명을, 마지막으로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역시 3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세 학과 모두 기존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을 통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형은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름만 다르고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체성은 동일한 전형이니까 해당 3개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논술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아예 폐지했고 자연계열만 모집한다는 변화점과 더불어서 기존까지 컴퓨터 공학과로만 모집을 하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역시 폐지가 되었으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변화점들 역시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주요 학생부 전형의 2021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모두 교과 100%로 운영이 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고교별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10명이라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생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2022학년도 기준 고교 추천 전형의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고교별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10명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지원 자격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인 만큼 일반적인 사립대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지원 정보 및 등록 정보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서는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비롯한 충원율과 최종 등록 인원으로 산출되는 등록률까지 모든 지표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원율은 그렇다 쳐도 등록률은 다른 대학도 공개하는 지표인데 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만 이렇게 치켜세워 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석소장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상 지원자들이 많이 모이는 입학처 자료에 모집 단위별 등록률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대학교들도 딱히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대학과 전공의 인지도를 드러내는 지표가 바로 이 등록률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지표 역시 함께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본 자료의 경우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합된 최종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이고요. 추가 합격 인원인 충원 인원은 미등록을 포함해서 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이름을 바꾸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해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만을 지망하고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하며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지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을 10명이라는 있으나 마나한 수치로 지정한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니까 본 전형을 통해서 2022학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고 계신 자료는 지원 인원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의 인원 및 비율 지표와 최종 등록자의 내신 관련 지표들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 관련 지표의 경우에는 수능 미응시자를 포함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된 지표이고요. 내신 관련 지표의 경우에는 학생부 등급 단순 평균값을 통해서 산출된 지표입니다. 추가적으로 등록 인원이 1명 이하인 모집 단위, 예를 들면은 환경공학과 환경정책 전공 인문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해당 지표가 제외되어 있고요. 동일 내신 평균이어도 등급 구성에 따라서 실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활용하는 환산각과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주의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위 자료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자신이 있든 없든 2등급 중반에서 후반대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땅과도 같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나 올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이 아닌 국수영탐 중 2개 합 6등급 이내라는 점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등록 인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의 비율을 고려를 했을 때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는 훨씬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과 편차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다른 의미로는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예상외로 적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1단계 서류 100% 3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 역시 모집 단위만 구분되어 있을 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마찬가지의 전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인공지능 응용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과는 2022학년도에 들어서야 신설이 되었기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도로 없다는 점 역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충원합격 및 등록률 관련 지표의 기준은 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지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다르게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및 최저 내신 등급 기준과 더불어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자료 같아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모로 도출할 점이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지원 정보와 등록 정보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낮은 충원율과 안정적인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교과 전형과 달리 종합 전형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실질적으로 등록할 마음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공 정체성이 비교적 애매한 환경공학과 환경정책 전공 자연 모집 단위와 더불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진학 메리트가 비교적 적은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전공 모집 단위를 제외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체성 자체가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공계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석 소장의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해당 지표를 잘 참고를 해보시는 것을 석 소장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1단계 합격자 및 최종 등록자 내신 관련 지표입니다. 1단계 합격자 지표에 있는 편차 지표는 1단계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저 내신 성적을 뺀 값을 의미를 하고요. 최종 등록자 지표에 있는 편차 지표는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을 뺀 값을 의미를 합니다. 해당 지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최종 등록자의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보다 낮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네임밸류와 비슷한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타 대학들의 전형 설계를 고려를 했을 때 단순히 면접을 통해서 뒤집어 엎은 학생들이 많다기보다는 1단계 합격자 내신 등급의 평균값을 높인 학생들, 즉 최초 합격자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탈주한 바람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1단계 합격자 최저 내신 등급 기록자들 역시 일반고보다는 비일반고 출신인 학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석 소장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몇 가지 한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일이지만 현업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컨설턴트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전 가능성과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석 소장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학교 이름이 과학기술대학교라는 점만으로도 일반적인 종합대학교 대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2021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